이렇게 되면 네. 이제 남경태 선수가 지난 대회에 이어서 2연패. 아, 2연패. 예, 2년 연속 예, 우승을 차지하는데요. 또 달성하는 저 백드라이브를 구사하면서 또 하드라이브를 또 같이 구사한다는 것. 네. 다시 한번 돋보입니다. 볼까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쑥스러운데요. 감사의 말씀을,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도 탁구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주위 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제가 탁구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오래 했던 운동이다 보니까 제가 참 큰 용기를 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7월 7일 날, 7월 7일 날 제가 1000분의 구독자분들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뭐 이렇게 화질도 좀 떨어지고 뭐 촬영 기술도 좀 많이 떨어지셔서 죄송한데 그래도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쑥스럽지만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집사람이 항상 도와주고 있거든요. 집사람도 뭐 이렇게 몸이 뭐 이렇게 튼튼한 편도 아닌데 이렇게 너무 잘 도와주고 있어서 감사를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집사람한테도 감사를 전하고요. 또 그 앞서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신 선배 유튜버님들 그분들 덕분에 저 같은 초보 유튜버들이 좀 보다 쉽게 조금 수월하게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쑥스럽네요. 이 레슨을, 탁구 레슨 영상 찍을 때는, 예, 좀, 그래도 좀 나은데, 뭐, 이렇게 인사 말씀드리는 게 더 쑥스럽고 어렵네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참에, 정말 생체인 분들이, 저도 생체인이잖아요. 저도 이제 순수한 생체인인데, 좀 도움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제 경험을 좀 나누어야겠다. 탁구 잘 치는 방법도 좀 나누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 혼자 작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집사람이 영상을 차는데 공을 받아주고 도움을 주지만, 나머지 편집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부분들은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집에서 편집을 틈틈이 정말 시간을 거의 다 활용하다시피 하루를 거의 다 쓰다시피 하면서 편집도 하고 아이템 어떤 내용도 컨텐츠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글도 좀 적어보고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 유튜브도 제가 뭐 기계치에다가 컴퓨터도 잘 모르고 우리안이다 보니까 처음에 준비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유튜브에 가입하는 것부터 유튜브에 가입하는 거,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기 다운받는 거, 그 다음에 뭐 유튜브를 하면서 알아야 될 것들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유튜브 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 되어 보니까,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정성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유튜브인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자면, 저는 이제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참 제가 탁구를 사랑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탁구를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너무 재밌게 치고 있는데, 제가 탁구를 시작하게 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랑 탁구장에 놀러 갔다가, 그때 제가 부산에 살았었거든요. 갔다가 우연찮게 그 탁구 치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부터 탁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이제 중학교 때까지 선수하신 형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다 패널더였으니까 그 형님이 뭐 귀엽다고, 중학생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귀엽다고 겨울방학 때 제 기억에 겨울방학 때 한 달 정도를 뭐 이제 놀러 가면 형님이 그냥 볼 좀 던져주시고 이렇게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탁구를 제가 배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전문 레슨이 없었거든요. 레슨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설도 지금 뭐 상상 못할 만큼 마룻바닥이 아니라 그냥 맨바닥, 맨바닥에 아시겠죠? 한 30년 전이니까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탁구가 너무 좋아서 이제 패널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세이크 진짜 없었어요. 패널도 거의 다 패널도. 근데 하다가 탁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라켓을 품에 안고 자고 이랬거든요.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탁구가. 그래서 이제 탁구를 잘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윤남규, 김택수 선수의 그 비디오 탭을 제가 딱 녹화를 해가 텔레비에 녹화를 해서 그거 보고 그 녹화 장면을 계속 수천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서 그거를 따라하고 흉내내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 패널드 스승님은 이제 윤남규, 김택수였죠. 제 스승님은 윤남규, 김택수. 제가 세이크를 전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 한 30살 초반에 제가 서울에 시합을 갔다가 겨울에 갔는데 손을 좀 다쳤어요. 서브를 넣다가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서브를 넣다가 손이 이렇게 여기 아직도 부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패널을 잡으면 그립이 불안해요. 그래서 패널들을 치면 좀 그립에 고민을 하는데 이게 여기 퉁 튀어나왔죠, 그죠? 이 보시면 보이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 한 20년 됐네. 20년 전에 다친 게 아직도 안 나아요, 이게 신경 쪽이라더라고요. 이게 승유를 낫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세이크를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때 마침 중국에 이제 왕리신 선수가, 있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 너무 폼도 정확하고 예쁘고, 저하고 신장도 비슷하고, 얼굴은 저보다 잘생겼던데. 어쨌든 좀 비슷한 게 있었고,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장기술 안 부리고, 탁 정확하게 정통파에 너무 멋있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한 32살쯤 됐겠죠. 그때부터 제가 왕신 선수의 그 동상을 다시, 또, 윤남규, 김택수 선수들의 동상을 공부하듯이, 세이크 그때 배울 때도 없었지만 레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테이프를 보고 똑같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원리를 따져보고 이제 나름의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세이크 사부님은 왕신 선수입니다. 대단하죠? 중국의 왕신 선수님이 제 영원한 사부님이십니다. 중국의 선수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유럽 선수들도 보면 중국 스타일로 많이 바뀌었어요. 스윙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러 선수들을 보고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제가 탁구를 시작하게 됐고, 탁구를 독학을 해서 페널드와 세이크를 독학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는 것이 또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시합이라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많은 기억에 남는 시합들이 참 많지만 패널들로서 제일 기억에 남는 시합은 2000년도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부산에 컨벤센터라고 큰 데가 홀이 있어요. 거기 이제 탁구대 100대를 깔고 전국 시합 오픈을 했어요. 좀, 나름 굉장히 큰 시합이었죠. 그때 제가 운이 좋게 패널들을 가지고 우승을 했거든요. 우승한 것도 기뻤지만, 그날 이제 윤한규 선수가 왔어요. 지금 윤한규 선수가 저보다 한 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선수가 와서 이제 우리 사인회도 하고, 이제 친선 게임, 이벤트 게임이죠. 이벤트 게임을 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고, 저도 용기를 해서 신청을 해서, 제가 윤한규 선수와 게임에 제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21점 경기였거든요. 3판, 3세트, 3판 양승을 해서 21점 경기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윤한규 선수한테 이제 10점 잡히고, 10대 0에서 시작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막 잡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봐주셨겠지만, 많이 재밌게 하기 위해서 봐주셨겠지만, 어떤 그런 재밌는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세이크로서 기억에 남는 시합은 아무래도 방송 출연이겠죠. 2005년도, 6년도를 제1회, 2회 MBC의 영남 탁구 제각전을 이제 MBC에서 주최를 했는데, 그때 대구부터 이제 경남, 부산까지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1회, 2회 때 제가 또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 2회를 연속해서 우승한 기억. 텔레비에 나왔다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축하 전화도 많이 받고. 텔레비 출연해서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멋진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시합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오늘 제가 이제 물론 감사의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제가 오랜 생활체육 경험으로서 이 정도 아시겠지만, 좀 탁구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탁구를 잘 치기 이전에 생활체육의 목적을 우리가 참 잘 잊어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처음에 탁구장에 라켓 들고 탁구 배우러 갈 때는, 방문을 할 때는 사실 건강을 위해서 가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탁구를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이게 운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운동이 되려면 사실은 탁구는 전신 운동이 돼야 돼요. 뭐 게임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건강이 첫째니까, 건강하려면 온몸 운동, 전신 운동이 좀 많이 되면 좋잖아요. 1시간을 치더라도 팔로만 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전신 운동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은 몸에 반동이 반드시 필요해요. 전신 운동은 몸의 반동, 이 반동이 본인한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몸이 딱딱하게 서서 딱딱 리듬감 없이, 반동 없이 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반동과 함께 전신 운동이 되려면 전체 스윙, 스윙을 너무, 한쪽 부분만 너무 어깨를 너무 쓴다든가, 하여튼 한쪽 부분에 무리하게 힘이 집중되면 몸에도 이상이 오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누적이 되거든요. 엘보도 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몸의 반동과 함께 스윙은 끝까지 한다는 기분으로, 중간에 이불로 자르지 마시고, 항상 기본으로는 스윙을 백핸드에서 많이 다치시는데, 백핸드도 딱 이렇게 끊으려고 너무 하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끝까지 간다는 게 동작이 좀 커도 됩니다. 그죠? 운동이 돼야 되잖아요. 안 다쳐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얼마든지 잘 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30년 넘게 탁구를 치고 있지만 다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탁구 쳐서 저는 건강해지면 건강해졌지 아팠던 적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도.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강이다.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탁구 동작의 반동과 전체 무리 없는 전체 스윙을 좀 기본으로 연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너무 딱딱하고 엘보 오고 잘못된 스윙으로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좀 안타깝거든요. 탁구를 잘 치는 방법은 모든 기술 이런 거는, 그죠? 훌륭한 동상 유튜버님들이 많으니까 기술은 이게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은 기술이지만 우리는 생활체육이에요. 생활체육의 뜻이 뭐냐면 10대도 아니에요. 우리가 20대도 아니에요. 그죠? 20대만 넘어가도 우리가 사실은 좀 늦은 거예요. 우리가 탁구를 보통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늦다 하거든요. 그때 벌써 늦은 거예요. 그럼 생활체육은 빨라도 10대, 20대인데, 사실 그게 생활체육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따라가긴 힘든 거예요. 그 자체 어릴 때부터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탁구 잘 치려면 우리가 30, 40대 넘어서 보통 시작하고, 빠르면 30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 50대가 주예요. 그죠? 50대 전후가 제일 많은 게 생활체육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저 같은 분들이죠. 이렇게 늦게 자신 분들은 자기 나이를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또 키, 신장, 키도 자기가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습 시간. 탁구 치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신체적인 조건도 다르지만 탁구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다 달라요. 다 고려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탁구를 잘 치려면 자기의 여건에 맞는, 신체 조건에 맞는 전형이 필요해요. 그거를 택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따라 한다고 저 사람 멋있어 보이고 저 사람 내보다 잘 치니까 그걸 흉내낸다는 것도 좋지만 더 합리적인 거는 나의 환경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전형이 키와 나이에 잘 맞추고 연습 시간에 그 양의 어떤 생각을 고려를 하셔서 내가 전진형으로 할 것인지 플레이 자체가 전진 플레이는 좀 탁구대에서 한 발 정도에서 두 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대충 전진 플레이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중진. 저는 키가 조금 80이거든요. 80이니까 조금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진에서 하면 좀 이렇게 좀 불편하죠. 길이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중진 풀이거든요. 중진 올라운드 드라이브 전형이에요. 원래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발이 안 내리고 힘이 딸려서 이제 뭐 서서 치기도 하고 좀 많이 바뀌는데 스타일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진 드라이브 전형이거든요. 예. 그런 걸 자기 키와 나이에 맞게, 연습량에 맞게, 그거부터 정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 전형.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내가 발이 빠른 사람이 있고, 발이 느린 사람이 있잖아요. 발이 빠른 사람은 중진이 해도 돼요. 뭐, 이렇게, 그죠.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발이 빠르니까, 막 뛰어다니셔도 되고, 체력이 좋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기본을 참고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좀 이렇게 발이 느리시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 좀 이렇게 움직임이 힘드신 분들은 스탠딩 플레이 저처럼 다른 기술, 수비 기술을 좀 강화하면서 스탠딩 플레이로 게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많이 변했거든요, 지금. 발이 죽고 있는 사람들은 발도 살려야 되지만 또 스탠딩 플레이를 접목하시면 또 재미있게 칠 수 있다는 거죠, 게임을. 잘 치면서 재미있게. 그게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전형을 자기의 신체 조건과 환경에 맞춰서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전형을 전진이냐 중진이냐 스탠딩 플레이냐 풋워크 플레이냐를 정하셔서 그에 맞는 기술을 자꾸 보강하고 개발해 나가자. 그러면 탁구가 좀 더 단단해지고 자기만의 탁구를 완성하는데 발전적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참고 한번 해보세요. 탁구 실력이 빨리 느는 법이에요. 제가 노트를 준비했거든요. 생각나는 걸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돌았으면 잊어보고 적어야 돼요. 아시죠? 다 이해하시죠?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놈도 노안에 와서 사실 안경 벗어야 되는데 집 사람이 안경 벗으면 못생겼다고 벗지만 해서 지금 침침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노안에 와서 자 하는데 탁구 실력 빨리 늘리는 법이에요. 그죠? 자 연습할 때 진짜 매일 10분 이상은 그림자 연습을 꼭 하세요. 그림자 연습이 뭐냐면 공 안 치고 딱 오면 몸 푼다 생각하시고 뭐 스트레칭을 포함해서 이렇게 스윙 연습하는 게 스윙 연습. 공 안 치고 그 그림자 연습을 하루에 10분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잘 치고 싶으신 분들은 머리로 하면 안 돼요. 몸으로 다 몸이 기억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 하시다 보면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복싱도 섀도우 연습하자. 그게 그림자 연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걸 실천하신 분들은 한 2, 3개월 지나가기 시작하면 자기가 알아요. 그거를. 이 느낌이, 미세한 차이를 몸이 그때 다 알려준다니까, 몸이. 생각이 아니라 몸이 이렇구나라고 말을 해줘요. 몸이 말을 해줘요. 진짜. 그 과정을 겪으셔야지 좀 진짜 단단한 어떤 그 배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틀려도 관계없어요. 선생님 어제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내가 혼자서 제일 질문 많이 하시는 것이 선생님 스윙하면서 내가 틀리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하겠다. 뭐 이렇게 연습하는 게 좀 이렇게 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틀리든 말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동영상을 보고 배웠던 자기가 이해한 만큼을 그냥 연습해 보셔요. 꼭 제발 이렇게 섀도우 연습, 그림자 연습을 자기가 이해한 만큼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있잖아요. 자기가 몸이 말을 해준다는 거를
정말 알게 됩니다. 제 말뜻을. 그러니까 틀리든 말든 틀린 게 당연한 거예요. 틀리는 게 모르니까. 근데 안 해본 사람하고 이렇게 셋드 연습을 10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안 한 사람이랑 한 사람이랑 하루에 10분이면 한 달이면 300분이잖아요. 두 달이면 600분이에요. 세 달이면 900분. 그죠? 1년이면 또 엄청난 차이잖아요. 엄청나게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틀리고 맞는 건 안 중요해요. 혼자서 스윙 연습을 해보고 몸으로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해야지 공부한 게 정말 의미가 있고 본인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할 때랑 저렇게 할 때랑 아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깨달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되게 오늘 요래 했다가 내일 저래 했다가 할 때마다 헷갈리고 할 때마다 궁금한 거예요. 그게 맨날 질문이 많아.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질문이 정리가 안 되고 오늘 이 질문 했다가 내일 또 이것도 궁금해지고 막 이런 거는 뭐냐면 개념이 정리가 안 되고 몸이 기억을 못하고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꼭 틀리든 맞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이해한 만큼을 매일 10분 이상씩 공 치지 말고 스윙 연습을 하시고 공을 쳐보시면 확실한 발전이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상승한다. 그게 제 연습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빠른 시간에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앞 시간에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드라이브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드라이브 영상을 좀 구체적으로 좀 그때 못했던 것들을 좀 이어서 드라이브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회전에 대해서 다 이제 공부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또 제가 생각하는 회전 뭐 같은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또 설명이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여튼 그 회전을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는 월요일, 금요일 회전에 대해서 당분간 회전을 이해하는 어떤 영상을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근데 회전을 잘 이해해야 그 기술을 거기에 맞게 쓰는데 활용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회전 이해 못하면 아무리 폼 좋고 이해해도 조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모든 기술을 다 잘 활용하려면, 최대한 잘 활용하려면 회전부터 이해하면 정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으로 영상도 제가 이제 개선하려고 핸드폰도 바꾸고 했습니다. 그래, 영상을 이제 조금씩 개선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 부족한 영상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뭐 긴 말 필요 없겠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정말 행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탁구도 행복하게 치셔야 돼요. 탁구를 즐기는 마음으로, 운동하는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즐기고 공을 주고받는 마음으로 탁 때려서 안 넘어오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딱 내가 잘 쳤는데 상대가 딱 잘 받아줘서 한 번 더 넘어와서 내가 한 번 더 딱 칠 수 있는 그런 주고받는 그런 마음으로 게임을 하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늘었거든요. 그게 진짜라니까 비법입니다, 비법. 못 받게 하려지 말고 받아라 하고 치고 너무 뭐 내가 또 칠게 이런 마음으로 운동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